지주님들, 오늘은 일반적인 직장에서 뭐 능력 있고 일 잘하고 항상 좋은 얘기만 듣는 그런 분들이 이 주식판에 들어오면 왜 실패를 하고 공부하기가 힘들고 자꾸 좌절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이 주식이 어려운 이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 남들이 아니라 저도 사실 이런 부류였거든요. 나름대로 어디 가서 욕먹는 일이 없고 무슨 일만 하면 좋은 소리 듣고 칭찬받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주식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완벽한 걸 추구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주식 종목이 몇 개죠? 2,000개가 넘죠. 자, 그 많은 종목들을 뭔가 완벽하게 알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완벽하게 하질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찝찝함도 있고, 그리고 완벽하게 하지 못할 바에야 그냥 대충 하자, 약간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런 일단 전체적인 주식 공부에 대해서 완벽주의라는 것 자체가 공부를 어렵게 하기도 하는 그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봉상으로 121선을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손절을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자, 이렇게 쭉 가는 것들을 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해야 돼. 121선이 깼으니까 손절을 딱 했어. 근데 이게 조금 있다가 바로 뚫고 올라와. 그래서 날아가요. 막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식에서. 이런 것들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공식에 맞춰서 일을 하고 뭔가 체계화된 틀이 있어야 되시는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주식이 정해진 틀에 딱 맞는 경우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에 뭘 해야 되냐?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 이게 내가 생각한 그런 체계나 지식, 공식적인 것에 의해서 주식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이런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고 실제 주식의 흐름에 맡겨서 그것들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처음부터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시장을 많이 보는 경험을 많이 쌓으시다 보면 그 흐름의 느낌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실행력이 좋다는 겁니다. 실행력. 이런 분들은요. 뭔가 자기가 생각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일을 처리해야 되지 뭔가 그런 것들 뒤로 미루고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고 뭔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효율이 높게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매수 매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매수 매도를 너무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식들이 있을 때 그거를 안 사고 못 배겨요. 왜? 실행력이 좋으니까. 그리고 실행력이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절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손절은 이 실행력과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또 매수는 잘 되는데 이 매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실행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처음에 주식할 때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왜? 내가 이거 조금만 배우면 나는 일도 잘하고 실행력도 좋고 하니까 이걸로 진짜 2%, 3%, 4%막 이렇게 먹다 보면 나 기하급수적으로 진짜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이런 환상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예수금이 있어도 기다릴 줄 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수금이 있어도 기다릴 줄 아는 연습.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수금이 잔고에 남아있는 날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잔고에 남아있질 않아요. 왜? 내가 예수금이 있으면 이걸로 뭔가를 해야 돼. 실행력이 좋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정말 원하고 정말 생각한 타이밍이 아니면 그 돈을 쓰면 안 되는데 이분들은 조금만 좋은 게 있어도 거기에다가 베팅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불려나가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었고요. 여러분들 기다릴 줄 아는 연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공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요. 능력 있고 일 잘하시는 분들 대부분 성공의 경험이 많으셨겠죠. 네, 어디 가서나 일 처리 잘한다 칭찬 듣고 와 대단하다 박수도 받고 이런 경험이 훨씬 많으신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요. 실패를 잘 못 견딥니다. 근데 주식은 어때요? 주식은 실패의 연속이에요.
실패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배우고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요, 무리하게 큰 베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리하게 큰 베팅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 나는 성공할 거야 라는 그런 확신, 자기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큰 베팅을 했다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 나고요. 정말 제 인생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성공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 이런 거 정말 견디기 힘드실 거예요. 특히 뭔가 실패에 있어서 오는 좌절감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마음을 좀 굳게 만드셔야 되고 일단 베팅을 작게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런 분들 무조건 베팅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베팅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부터 100만 원부터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키우는 연습부터 하십시오.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키우지 못하면 절대 1000만 원, 2000만 원 안 되고요. 1억이 2억 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진짜 한 몇 년 묵혀놨을 때 갑자기 주식이 올라가지고 1, 2억 버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금방 또 잃게 되는 게 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물론 이게 꼭 능력 있고 일 잘하는 분들이 아니어도 분명히 이런 똑같은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내가 왜 자꾸 이런 습관이 들지? 라는 것을 한번 곱씹어 보시고 이게 잘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 써놓으시고 매뉴적으로 매일매일 보시고 매수 매도를 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고 하시고 저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